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향후 1년간 한국 기업의 신용등급에 대한 부정적 조정이 긍정적 조정보다 많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갈수록 격화하는 미중 무역 갈등 속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까지 겹치면서 우리 기업들의 신용이 당분간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적격 인수 후보가 애경그룹 등 4곳으로 추려졌습니다. 재계에 따르면 금호산업은 오늘 아시아나항공 예비 입찰에 참여한 기업 5곳 중 4곳의 적격 인수 후보 선정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금호산업은 다음 달 본 입찰을 진행하고 11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뒤 연내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해 매각 작업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하순 미국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북한의 담화 발표에 대해 만남은 언제나 좋은 것이라며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협상 제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면서 이르면 이달 중 북미 실무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선언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5거래일 연속 상승에 성공하면서 오늘은 2030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도 오늘도 하락하면서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상황인데요. 계속되는 미중 무역 분쟁의 완화 기조 속에서 오늘도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됐습니다. 더불어 기관의 수급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의 이 상승을 견인한 상황인데요. 시총 상위 종목들은 좀 엇갈린 흐름을 보여줬지만 업종은 대부분 상승세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매수를 이어갔지만 시장을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더불어 시총 상위 종목들, 특히 제약바이오 업종의 탄력도 떨어지면서 힘을 내지 못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오늘 화요일장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작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62% 상승한 2032.08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삼성전자와 오늘 SK하이닉스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강보합권 마감 속에서 47,000원에, SK하이닉스는 1% 넘는 조정 속에서 83,1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LG화학은 오늘 1% 가까운 하락 속에서 32만 2천 원의 장을 마쳤고요. 오늘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2% 넘는 상승 속에서 126만 7천 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40% 하락한 623.25의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힘을 내지 못했는데요. 셀트론 헬스케어도 오늘 1% 넘는 하락 속에서 45,350원에, 헬릭스미스도 오늘 3% 가까운 하락 속에서 175,1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메디톡스도 오늘 2% 가까운 하락 속에서 34만 9,900원의 장을 마쳤고요. HLB도 5% 넘는 급락 속에서 44,750원에 오늘 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화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봉출 선생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출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장도 그랬습니다만 오늘장도 오늘 양지수가 모두 좀 엇갈린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2030선에 안착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흐름이 좋았었죠. 어제하고 오늘 장중에 고점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차이가 크죠. 어제는 2019에 마감을 했고요. 오늘 2030을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었어요. 어제 말씀을 드렸었지만 1985가 넘어가면서 다음에 최대치로 도달할 수 있는 그 한계치 그 정도는 2030선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뭐 종가가 거의 그 수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단은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상승이 나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흐름 자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후의 흐름이 조금씩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시장이 사실 단기적으로 좋지만 또 역설적이게도 좋지 못한 상황을 안고 가기 때문에 단기에 이런 흐름이 더 강하게 나온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역시 어떤 추세적인 흐름에 있어서 계속해서 상승시키기 어려운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매우 강한 흐름이고요. 쉽게 꺾일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은 과정보다는 결과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훨씬 강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시장의 어떤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좀 코스피에 치우친 그런 흐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나오는데요. 잠시 후에 또 시황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겠지만 어쨌든 코스피의 강세가 지금 현재 시장에 맞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종목의 흐름도 훨씬 좋았고요. 강한 흐름입니다. 이런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그게 이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의 흐름이 그대로 간다고 하면은 또 인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시장의 어떤 향후의 흐름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럴 구간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흐름은 상당히 강했고요. 그리고 역시 코스피가 훨씬 더 강한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다만 종목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괜찮은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매매하는 데는 특별히 불편할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코스피 시장이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 강한 흐름이 이 현재 시장 분위기를 반영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속 여부가 좀 관건일 것 같은데 그 지속 여부를 좀 초점을 두시고 앞으로 시장 대응을 하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종목별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개인들의 투자에 있어서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봉투 선생님과 함께 1시간 동안 이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코너는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장 양 시장에 대한 시황 점검도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화요일장 안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신 관심 종목까지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앞으로 지속 여부에 대해서 좀 관건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오늘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둬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복주 선생님 오늘 양 시장에 대한 시황 점검 먼저 도와주실까요? 네, 먼저 등락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고요. 상승 양봉 마감했습니다. 상당히 강한 모습이죠. 결국은 2030선을 돌파를 해서 안착을 했어요. 오늘 2034까지 갔었는데 결국 2032에 마감을 했죠. 조금 조정받는 정도니까 조정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강한 흐름으로 그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흐름을 보면은 지수가 역시 계속해서 버티려는 흐름이 나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흐름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강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의 흐름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뭐 쉽게 꺾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지수나 시장에나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분위기가 좋을 때는 조금 안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오는데요.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는 조금만 좋지 않은 분위기가 나오면은 크게 이렇게 손해를 보는 그런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자의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수의 흐름이 강한 그런 흐름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었죠. 지난주 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뭐 아주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수요일 이후에 이 단기적으로 변수가 나왔던 것이 시장에 굉장히 큰 그 호재로 작용을 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수 자체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절대 변곡점에 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내일 같은 경우에 결과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단기적인 흐름이 또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지금은
위든 아래든 다 볼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지수를 보는 어떤 포인트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졌고요. 그에 따라서 단기적인 흐름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 상승 출발했고요. 그리고 하락 음봉 마감했어요. 코스닥은 최근에 약세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흐름인데요. 오늘도 음봉 마감을 하면서 3일 연속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에 비해서 현재 약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만약에 꺾이게 된다고 하면은 급락할 수도 있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코스닥은 그동안 워낙 상승한 폭이 컸죠. 그러다 보니까 조정을 조금 받는 흐름인데요. 아직까지 뭐 크게 조정을 받는 건 아닙니다. 워낙 상승한 폭이 있기 때문에 잠깐 조정을 받는 그 정도 흐름이지 크게 뭐 신경을 쓸 정도의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조금 조정을 받는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스닥은 뭐 결과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상황이고요. 코스피가 버티면은 결국은 어느 정도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코스피의 결과만 보면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등락의 원인을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수급, 그리고 역시 해외 증시 이 세 가지 요인이 최근에 계속 시장의 흐름을 만들고 있어요. 특히 삼성전자의 역할이 최근에 좀 중요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한다고 하면은 오늘은 북한 관련 이슈가 있었죠. 북한 관련해서 어쨌든 호재성 이슈가 나왔지 않습니까? 뭐 미사일은 계속 쏴대고 있지만은 미국과 대화를 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죠. 특히 건설업종 또 철강업종이 움직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죠. 특히 철강 쪽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라는 또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이 움직여주면은 결국은 지수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전반적인 시장의 에너지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 정도 흐름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역시 수급에 의한 흐름이에요. 수급이 워낙 좋지 않아요. 오늘도 기관 외국인이 매도를 했죠. 특히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좋은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약업종을 계속 매도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흐름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사실 좀 단기에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약간 좀 가격적으로 부담도 있고요. 좀 약간 그 쉬어가는 그 정도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코스피보다 현재 약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코스닥은 다른 요인은 없고요. 결국은 수급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기적으로 수급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꺾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수급이 개선되지 않으면 흐름이 좋아질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는 오늘도 삼성전자, 수급, 그리고 해외 증시. 오늘은 뭐 이런 순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가 최근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오늘도 그랬는데요. 오늘 시가에 삼성전자가 급등 출발했습니다. 물론 시가 이후에 곧바로 조정을 받으면서 약한 모습이었어요. 그랬는데 중요한 건 시가에 급등을 했다는 것이죠. 동시호가의 예상지수가 상당히 약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마이너스였어요. 그런데 정작 시작은 급등 출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확 뛰었어요. 지수가 급등 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것이죠.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지수가 하락 출발하는 것인지 급등 출발하는 것이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은 급락 출발을 했을 경우에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또 어느 정도 반등하다가 조정을 받는 흐름, 그래서 오늘 같은 결과가 나오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급등 출발하면서 지수가 급등 출발을 하니까 다른 부분들이 많이 좋아진 것이죠. 덩달아 다른 종목들도 흐름이 괜찮아졌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수급적으로도 좋은 흐름이 나왔지 않습니까? 선물 쪽에서도 초반부터 외국인들의 매수가 나오면서 지수가 반등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줬죠. 자, 지금이 만기주지 않습니까? 내일까지가 이제 내일이 만기일인데요. 만기주에는 이 파생 쪽의 수급 흐름이 상당히 중요해요. 장중의 흐름도 중요하고, 그런데 오늘 그런 흐름들을 또 전반적으로 또 좋은 흐름들을 초반에 만들어줄 수 있는 여건을 삼성전자가 결국은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수가 좋은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수급적인 흐름이 좋았다는 것이죠. 결국은 선물 쪽에서 흐름, 그리고 장중에는 또 옵션 쪽에서 미묘한 어떤 그런 흐름들이 여러 가지가 뒤섞이면서 지수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꾸준히 또 상승했다가 또 조정을 받는 흐름, 수급에 의한 조정, 삼성전자도 역시 좀 꺾이는 흐름이 초반부터 나왔었기 때문에 뭐 그런 영향도 있었죠. 그리고
사실 초반에는 미국 선물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또 반등할 수 있는 흐름이었는데요. 중반에 그 꺾였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기주기 때문에 이런 등락의 흐름이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반등하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온다는 것이죠. 만기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워낙 그 강한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아주 급등하거나 아주 급락하는 흐름이 아니면은 등락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만기주의 어떤 전형적인 흐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수급적인 흐름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해외 증시도 중요했죠. 중국 시장도 장중에 반등이 나왔었고요. 또 미국 선물 같은 경우에 크게 나쁘지 않았었는데요. 역시 선물 쪽에서 반등, 그리고 지수가 정말 그 어떤 변곡점, 오늘 지수의 저점을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20일까지 하락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빠졌다고 하면은 상당히 더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었는데, 그때 삼성전자가 또 반등이 나오면서 지수를 견인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세한 부분들, 작은 부분들이 결국은 지수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하락할 때 붙들어주는 흐름, 그리고 또 반등할 때 좀 더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삼성전자의 전반적인 결과 자체는 좋지 않았지만 장중의 흐름, 그리고 장 초반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해서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향후에도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이사항이라고 하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종이 굉장히 강했었죠. 이런 것들은 대북 테마주들의 어떤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주들이 결국은 대북 테마로 움직이는 흐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건설주들이 움직였는데요. 그러면서 흐름이 괜찮았어요. 다만 단기적인 흐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북한과 관련해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그에 따라서 조금 더 추세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이 어떤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역시 대북 테마주들이 상당히 강했죠. 오늘 흐름을 보면은 대북 테마라고 할 수 있는 건설, 그리고 비금속, 이런 업종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대북 테마들이 움직인 정도, 코스닥은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코스피는 강하게 또 반등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오늘도 좋지 못했어요. 역시 코스닥의 약세는 가격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은 시장의 어떤 메커니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수와 연계된 그런 흐름이라는 것이죠. 자, 외국인들이나 기관이나 지수와 연계된 매매를 하는 게 코스피에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금액이나 규모도 훨씬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코스피가 좀 지수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강하게 반등을 시키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코스닥이 약간 소외된 그런 느낌이고요. 또 지수 관련된 주요한 종목들이 약한 것도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쨌든 단기적으로 반등이 강했었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당분간 아주 강한 흐름이 나오긴 어렵습니다. 다만 코스피가 더 계속 간다고 하면은 결국은 다시 한번 또 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단기적으로 급락한다, 그런 흐름이라기보다는 조금 코스피보다 약하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코스피의 흐름 전반적으로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초반의 흐름이 역시 중요했었는데요. 삼성전자의 역할, 그리고 또 수급적인 흐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었죠. 그리고 역시 만기주의 어떤 특성이 그대로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만기주는 수급의 어떤 흐름, 그리고 장중의 등락, 이런 것들이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장중에 조정을 받았지만 결국은 다시 반등을 했던 그런 것들이 만기주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좋았었기 때문에 이런 반등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의 분위기가 다운되고 계속 하락하는 분위기였다고 하면은 정말 약하겠죠. 그리고 또 해외 선물의 어떤 영향, 이런 것들도 상당히 크게 봤죠. 자, 오늘 지수의 흐름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자세히 관찰하셨던 분들은, 그리고 오늘뿐만이 아니고 최근 며칠 동안 느끼셨을 거예요. 뭐냐면은 선물 자체가 흐름이 좋았을 때는 지수 자체가 어떤 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요. 그런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흐름이 나오는데
선물이라든지 또 미국 시장 이쪽이 좀 좋지 못했더라고 하더라도 한국 시장의 영향이 좀 덜 받는 그런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지수가 한번 피고 나니까 일정 수준 반등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흐름이 약간 바뀌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지난주 화요일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또 매도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이 강했다고 하면 지금은 매수에 대한 반응 그리고 또 해외 증시의 어떤 상승에 대한 반응이 더 크다는 것이죠. 이게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흐름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부터는 중요한 게 과연 지수가 어떻게 갈 것인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졌는데요. 이제는 결과를 보고 어느 정도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032로 지수가 마감을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가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 같아요. 자,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수가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5포인트 이상 코스피 지수가 반등을 한다 그랬을 때는 추가 반등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강하게 튄다면은 2080까지도 열어놓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는 것이죠. 다만 고점 대비해서 자, 지수가 더 반등을 하든지 아니면은 곧바로 하락하든지 고점 대비해서 15포인트 이상 빠졌을 때는 단기 고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조금 조정받았다가도 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와야 고점에 대한 어떤 확인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로는 5포인트, 아래는 15포인트 그 정도로 확인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인데요. 오늘 코스피는 상승 양봉 마감했죠.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2032. 그래서 지금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좋습니다. 지난주에 변수에 의한 반등이 있었지만 결국은 2000선을 돌파하고 나니까 흐름이 개선된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수급에 대한 반응 자체도 역시 강한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흐름 자체가 좋다는 것이죠. 다만 가격적으로는 역시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30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단기 반등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를 돌파해 준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5포인트 이상 코스피가 반등한다 그랬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15포인트가 빠졌을 때는 다시 재하락에 대한 것에 대한 확인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15포인트 이상 빠졌다가 다시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갑자기 급등을 한다거나 이런 흐름이 나오면은 추가적인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때는 다시 고점을 뚫기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지금 여러 가지 흐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버겁습니다. 지수 자체도 버겁고요. 그리고 특히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커요. 오늘도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47,500원에 가까워졌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한계에 온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가 지수를 끌고 가는 흐름 자체는 어렵고요. 오히려 지수가 가면 삼성전자가 좀 따라가는 흐름 정도는 가능해요. 물론 지수가 하락할 때 삼성전자가 지수를 방어하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 수 있지만 자체적으로 지수를 끌고 갈 만한 그런 여력은 없는 것이죠. 가격적으로 이제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 가격까지 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강하게 상승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지수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그리고 역시 해외 증시도 그런 면이 있는데요.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도 추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이죠. 가격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고요. 또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제는 조금씩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중요한 건 한국 시장이 단기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확실히 어느 정도 빠지는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버티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내일도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한계에 온 이런 상황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내일의 어떤 결과가 단기적인 지수를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요. 내일이 만기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의 결과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미국 시장이 보합권 정도로만 마감을 한다고 하면은 추가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만기일이라는 어떤 특성도 있고요. 최근에 흐름도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이 좀 크게 빠졌다. 그랬을 경우에는 지수가 역시 고점을 찍고 하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밤 미국 시장의 결과에 따라서 내일 한국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요. 보합권 정도만 된다고 하면은 역시 빠지는 것보다는 버티거나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역시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상태는 지수의 절대 변곡점이고요. 여기에서 확실하게 상승한다, 하락한다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확인하는 게 낫겠다. 이 정도로 시황에 대한 언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 시장에 대한 시황 분석 다시 한번 점검해 드렸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오늘 상승 출발한 이후에 상승 양봉 마감이 되고요. 지금 현재 지수는 절대 변곡점 상태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전일장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 흐름으로 이어갔습니다. 상승 출발했지만 하락 음봉 마감이 됐고요. 단기 약세는 지속될 수 있는 전망을 말씀해 주셨고요. 특이사항 말씀드리면 오늘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역시나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이 지수에 대해서 좀 연계됐었다라는 부분과 수급과 해외 증시에 대한 영향도 짚어드렸고 건설업에 대한 강세 흐름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남북 경협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그 안에서 좀 동반된 흐름이었고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대북 테마는 강세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 특이사항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위로 5포인트 그리고 아래로는 15포인트에 대한 전반적인 큰 그림 안에서도 시장 살펴보셔라라는 말씀까지 더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관심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종목 꼽아주셨는데요. 오늘은 포스코와 푸른기술을 꼽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올라오면서 22만 2,500원의 장을 마쳤고요. 푸른기술은 오늘 거의 상한가 가까이 기록을 했습니다. 28% 넘는 급등 속에서 2만 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자, 봉주 선생님 오늘 관심 종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먼저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푸른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유자는 단기 흐름이 강하죠. 조금 더 홀딩하셨다가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일전에 한번 흐름이 나왔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다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인데요. 단기 흐름이 괜찮습니다. 최근에 흐름을 보면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분위기가 나오는 그런 상태인데요. 단기적인 반등 정도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중국 인민은행의 지준율 인하, 그로 인해서 경기 부양 기대감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철강 제품에 대한 수요 그리고 가격 상승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중국의 어떤 경기가 좋아지면서 철강 쪽의 흐름이 좋아질 것이라는 건데요. 단기적인 흐름 정도로 보여요. 전반적으로 뭐 글로벌 경기 흐름이 좋아진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흐름이 확 바뀔 수가 있겠지만 그 정도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철강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여러 가지로 좀 악재성 이슈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물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튼튼한 회사니까 크게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또 미국의 어떤 관세 부과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철강 쪽의 흐름이 좋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흐름이 조금 약간 개선되는 그 정도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게 추세적으로 어떤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충분히 또 그에 따른 흐름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끌고 갈 수가 있겠는데요. 추세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어렵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경기 흐름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역시 향후의 흐름도 어려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물론 이 철강 쪽의 흐름도 단기적으로는 분위기가 좀 개선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 쪽의 어떤 그런 이슈도 조금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관련한 종목들도 있고요. 또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뭐 단기에 조금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는데요.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또 북한의 어떤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관된 그런 흐름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기대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포스코는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죠. 결국은 또 우량주고요. 지수와 연관된 흐름을 보일 수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수가 계속 가는 흐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추세적인 흐름 자체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추세적으로 홀딩해서 끌고 간다. 뭐 그렇다기보다는 단기에 반등이 좀 나올 때 적당히 끌고 와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무리한 대응을 하지 말자는 것이죠.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포스코의 지금 단기 흐름이 좋습니다. 단기에 흐름이 괜찮아요. 횡보 이후에 이날이죠. 중국인민은행의 지준율 인하 관련 이슈가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중에 조정을 받고 저점 기록 후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예상됐던 흐름이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지금 흐름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이런 종목은 꺾이면은 빨리 정리를 하면 되겠죠.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사실 여기서 조금 오르나 내리나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손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매도를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끌고 가보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확실하게 꺾이거나 반등이 조금 나오거나 하면은 정리를 하자는 것이죠. 다만 아래에서 접근하셨던 분들은 적당한 가격에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단기에 조금 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다만 추세적으로 보면은 작년 2월이었었죠. 그러니까 거의 지수하고 똑같아요. 지수가 1월 31일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고점이었는데 1월 말이었는데 결국 지수하고 똑같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흐름 자체가 무너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량주가 40만 원에서 20만 1,500원, 50% 가까이 하락했어요. 흐름이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뭔가 확실한 호재가 발생하고 지수가 추세적으로 상승한다 하면은 추세적으로 다시 갈 수도 있겠죠. 가격 멜트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수의 흐름도 추세적으로 갈 만한 그 정도 흐름이 아직까지 아닙니다. 물론 상황이 갑자기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확률적으로 지수가 추세적으로 갈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역시 이 포스코라는 종목도 그렇게 가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어쨌든 단기 대응하시고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무리하게 대응하실 필요는 없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푸른기술입니다. 푸른기술도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대북 테마주들, 특히 철도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푸른기술은 역시 그 교통관제 시스템, 그리고 또 금융자동화 시스템 이런 것들과 관련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테마에 엮여있는 종목이에요. 자, 이런 종목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은 역시 여러 가지 테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융자동화라든지 또 화폐개혁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주가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대북 테마로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나 이런 쪽의 문제가 특별히 나쁘지 않고 또 지수가 나쁘지 않았을 때는 저점에서 묻어두면 결국은 한번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수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죠. 그리고 북한이 오늘 대화를 한다고 했지만 언제든지 또 흐름이 바뀔 수가 있겠죠. 물론 그동안 물밑에서 접촉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좋은 얘기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어떤 그 협상을 위한 이제 만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결과는 결국은 도출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또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만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은 관련한 종목들이 계속 움직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10일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20일 정도 기간이 남았어요. 이번 달 안에 만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아직 한참 시간이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끌고 가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흐름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벌써 저점에서 100% 이상 상승했지만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은 한번 튀면 굉장히 강하게 튀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가서 위에서 정리하자는 것이죠. 고점이 어디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고점을 기록하고 조금 이제 주춤하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 정리해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조금 더 홀딩했다가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갑자기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는 빨리 정리를 하고 조정을 확실히 받았을 때 접근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단기적으로 벌써 100% 이상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보면 이런 데서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따라가고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따라가지는 말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단기 흐름이 좋기 때문에 단기에 조금 더 홀딩 하시고요. 그리고 없는 분들은 관망하시고 아직 안 간 종목들, 다른 종목들로 접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은 오늘 포스코 코바시였는데요. 오늘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한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관심 종목은 푸른 기술이었습니다. 오늘 거의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역시나 보유자는 조금 더 끌고 간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미보유자도 역시나 관망에 대한 의견 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0시 33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화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이제 3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상황입니다. 자,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전일장이죠. 일단 다우지수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S&P 나스닥은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초반의 상승세를 좀 지키지 못한 흐름이었는데요. 오늘도 현재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앞서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서 한국 기업의 신용 등급에 대해서 무디스에 대한 신용 등급을 좀 말씀해 드렸는데 뉴욕 증시 안에서도 이 신용 등급에 대한 내용이 가득 찼습니다. 기술주의 하락이 재개됨에 따라서 주가가 소폭 하락 출발이 됐고 특히나 포드는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이 포드의 전반적인 지수 하락이 이어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포드 같은 경우에는 신용 등급 강등 압력을 받고 있고 그리고 기술주들도 지속적인 하락에 짓눌리고 있다라는 속보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아마존 그리고 넷플릭스와 알파벳의 주가가 현재 구간 좀 약세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포드 같은 경우에는 4% 가까이 하락하면서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무디스가 기대 이하의 이 수익률과 현금 흐름에 대한 이유로 자동차 회사들의 신용 등급을 좀 정크 상태로 하향 조정한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률이 이어지면서 전일장 같은 경우에도 좀 지지가 됐었던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재료는 소멸이 돼 가고 있고 그 안에서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오늘 지수는 하락 출발이 있다는 점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9907님의 질문입니다. 하이트 진로를 22,100원에 비중은 50% 질문 주셨는데요. 오늘장 하이트 진로 종가 먼저 확인하시죠. 자, 오늘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상승했고 오늘은 26,800원에 마무리가 되면서 현재 매수가 대비 수익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이십니다. 자, 봉초 선생님은 하이트 진로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B고요. 매도 후에 재매수를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매수는 별로였는데 좀 운이 좋았던 상태고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22,100원에 매수하셨죠. 여기서 매수하셨어요. 그래서 추격 매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런 매수는 장중에는 해볼 수가 있어요. 흐름이 혹시라도 급등하지 않을까 할 수 있는데 사실 분봉 매매도 이런 데서 하시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습관 들이지는 마시고요. 어쨌든 결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들어갔다가 급등을 하면은 좀 끌고 가면서 대응해보는 것도 되기 때문에 완벽히 나쁘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 일단 매수가 자체가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운 좋게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흐름도 일단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주춤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좋지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또 비중이 많죠. 그게 좀 문제라는 것이죠. 매수가가 추격 매수인데 비중이 많다. 이게 습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좀 저점 매수 그리고 비중 는 적당히 그렇게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단기 흐름이 강하게 나왔는데요. 반등이 단기는 충분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 후에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 다시 한번 접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하이트 진로에 대해서 진단해 드렸습니다. 학점은 D 학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현재 수익 구간이지만 일단 매수가 자체가 추격 매수로 좀 아쉬운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또 비중도 좀 비율에 대한 부분 좀 아쉽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현재 이 주가가 단기적인 반등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정리하시고 다시 가격대 눌렸을 때 다시 보자라는 의견이신데요. 현재 구간에서 매도 이후 조정 시 재매수에 대한 의견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3230님의 질문이고요. 원풍물산을 매수가 3,200원에 비중은 3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 원풍물산 종가 먼저 확인해 보실까요? 자, 오늘 원풍물산 같은 경우에는 2% 가깝게 올라오면서 3,325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수익 구간이신데요. 원풍물산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A고요. 손절 마이너스 5%, 수익은 플러스 15%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단기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3,2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자, 3,200원 여기입니다. 그래서 매수가 자체가 괜찮아요. 고점 이후에 기술적으로 조정받았고요. 가격적으로도 조정을 받았죠. 저점, 반등, 그리고 또 저점 이후에 반등할 때 매수를 해서 매수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바이오로 움직이던 종목이기 때문에
특별히 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빠지면은 손절 짧게 하시고요. 가면은 15%이 정도 짧게 대응하시고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렇게 짧게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원풍물산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A 학점이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5%,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는 15%좀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현재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이런 가격대로 전략 짜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봅니다. 끝자리 1798님의 질문이고요. SD생명공학을 6,130원에 비중은 1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SD생명공학 종가 먼저 확인해 보실까요? 자,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 마감이고요. 5,790원에 마무리가 되면서 현재는 매수가 대비 손실 구간이십니다. SD생명공학 어떻게 진단해 주실까요? 네, 학점은 D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10%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매수가 자체가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끌고 가기보다는 정리하고 다시 한번 조정받았을 때 접근을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6,130원에 매수하셨죠. 여기에서 매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기 반등 나올 때 고점에서 따라잡은 겁니다. 자, 일단 단기로 여기에서 보더라도 20% 정도 반등한 자리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36% 정도 반등했어요. 단기 반등이 이미 나왔는데 따라잡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 메리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끌고 가기보다는 일단은 매수가가 높았다가 하락했다. 그랬을 때는 반등이 나오면 본전 매도하고요. 하락하면 손절하고 아래에서 다시 고민을 해봐야 돼요. 화장품주들이 최근에 움직이긴 흐름이긴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정리를 하고 조정을 받았을 때 화장품주들이 움직이는 흐름이면은 적당히 다시 접근을 해보시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냥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전 매도나 손절 마이너스 10% 이렇게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SD생명공학에 대해서 진단해드렸습니다. 학점은 D 학점이고요. 현재 손실 구간이신데 손절은 마이너스 10%, 그리고 반등 시에는 본전 매도 이후에 가격대 눌렸을 때 재매수해보자라는 의견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4557님의 질문이고요. 남성을 3,860원에 비중은 15%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남성에 대한 종가 먼저 확인해 보실까요? 자, 오늘 남성 같은 경우는 1%의 상승 속에서 3,970원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는 수익 구간이신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D고요. 본전 매도나 수익 10% 이렇게 짧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매수가가 너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끌고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죠. 화면 보시겠습니다. 3,860원에 매수하셨죠. 그래서 이 정도에 매수하셨어요. 언뜻 보면은 매수가가 별로 안 높아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매수하신 겁니다. 가격이, 여기는 가격이 없고요. 여기에요. 여기에서 매수하셨는데, 자, 보시면은 최근에 급등했지 않습니까? 상한가, 그리고 조금 더 상승하고 조정받는데 여기서 매수했어요. 매수가가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 메리트가 없어요. 가격 메리트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끌고 가는 것도 위험하다는 것이죠. 남성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차 테마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요. 그러다 보니까 흐름 자체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계속 가기를 바라고 매수를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매수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조정을 받는 구간,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120선 이탈하면은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조정을 받을 때는 매수를 안 합니다. 그런데 강하게 가면 추격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어쨌든 매수가가 너무 높습니다. 더 가더라도 여기에서는 짧게 대응하시고요. 조정받으면 다시 접근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본전 매도나 손절 마이너스 수익 플러스 10% 후에 확실한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접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남성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D 학점이고요. 본전 매도 또는 수익에 대해서는 10% 이후 재매수에 대한 의견 드렸습니다. 현재 매수가에 대한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해드렸고,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좀 탄력을 받을 수는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본전 매도 또는 수익에 대해서 10% 이후 재매수에 대한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9934님의 질문입니다. 네이처셀을 6,930원에 비중은 3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네이처셀 종가 먼저 확인해 보실까요? 자, 오늘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 마감이고요. 7,090원 마무리가 되면서 소폭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네이처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C고요.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플러스 15% 이렇게 단기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 가격 자체는 낮아요. 그래서 뭐 가격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추세적으로 역시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길게 끌고 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화면 보시겠습니다. 6,930원에 매수하셨죠. 그래서 이 정도예요. 매수가를 보면은, 자, 지금 뭐 가격이 굉장히 낮죠. 최근에도 저점 기록하고 반등이 나올 때 그때 여기서 따라잡았는데요. 약간 가격을 따라잡았지만 길게 보면은 가격 자체는 굉장히 낮은 상태죠. 그리고 뭐 최저점 근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매수 가격에 대한 것들은 뭐 크게 부담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흐름 자체가 완전히 끝났어요. 보시면은 작년 3월 이후에 계속 하락하지 않습니까? 또 뭐 급락했었다가 다시 또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또 쭉 밀리는 흐름이에요. 아마 이 종목이 급락했다가 다시 반등이 나올 때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종목은 종목 상담을 계속하면서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을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 그런 흐름으로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세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좋은 흐름이 나오기가 어렵죠. 자, 그리고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전히 악재를 가지고 가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라정찬 대표에 대한 재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악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악재가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짧게 보는 게 맞습니다. 어떤 확실한 재판의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정리하는 게 맞다는 것이죠. 단기로 호재성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조금 반등할 수도 있지만은 추세적으로 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지금 바이오의 흐름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추세적으로는 결국은 다시 저점을 이탈하고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으면은 손절 5% 짧게 보자는 것이죠. 여기에서 가지 않고 다시 꺾인다 그랬을 때는 흐름이 다시 꺾일 가능성이 높고요. 반등이 나오더라도 크게 가기 어렵기 때문에 15% 정도만 짧게 수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턱대고 덤비지 마시고요. 일단 이런 종목들은 관망하시고 안전한 종목 또 움직이는 종목 그런 종목으로 접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이처셀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C학점이고요. 손절 마이너스 5% 그리고 수익은 15% 대응 전략까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이 있을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앞서서 하락 출발이 됐던 뉴욕 증시는 나스닥 위주로 더욱더 하락폭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내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조 선생님 내일 수요일장인데요. 내일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일단 내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단기의 흐름을 봤을 때는 버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인데요. 내일이 만기일이지 않습니까? 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파생에 의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의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내일 아침에 결과를 봐야 어느 정도 흐름을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 시장이 크게 빠지지 않는 뭐 그 정도 흐름이라고 하면은 한국 시장은 하락 출발하더라도 다시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수대를 어느 정도 지킬 가능성이 높은데요. 만약에 미국 시장이 장중이라도 급등을 하면서 또 흐름이 상승세로 전환됐다 그랬을 때는 내일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어쨌든 현재 상태로는 지수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보고요. 그리고 역시 미국 시장의 오늘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일 지수를 예측하기보다는 오늘 밤에 어떤 결과를 보고 흐름을 예상하는 그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까지의 흐름이 좋았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정말 급락하는 흐름 정도 그러면서 뭐 한국의 또 야간 선물도 많이 빠지는 그런 상태가 온다고 하면은 지수가 다시 고점을 찍고 조정을 쭉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런 흐름 정도만 아닌다고 하면은 소폭 빠지더라도 다시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어쨌든 현재 시장 상태의 어떤 흐름 그리고 또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자, 지수는 어쨌든 절대 변곡점에 왔어요. 여기에서 추가로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에 따라서 지수의 흐름이 다시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에서도 언급드렸었지만 그런 지수대 그리고 지수의 크기, 반등이나 하락에 대한 크기
그에 대한 그 판단을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측했던 지수의 어떤 범위, 그 정도의 반등은 나왔어요. 여기에서 더 가느냐 아니면 가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추세적인 흐름이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단기 추세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 밤은 역시 내일의 결과는 오늘 밤 미국 시장의 결과에 따라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했듯이 미국 시장이 크게 빠지는지 아니면은 적당히 보합권 정도에서 마감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급등락이 좀 가능한 시장인 만큼 결과가 중요하고요. 지수는 단기 변곡점 상태로 관찰이 필요하다. 오늘 밤 해외 증시에 대한 부분까지 확인하셔라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봉주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석투자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